발작TV 진정수입니다. 축구를 본다고 잠들지 못하고 운동을 하고 저만의 공간에 왔습니다. 고향 산천이 뭔지 어제는 하루 종일 가슴이 먹먹해서 멍 때리고 있다가 생각이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나고 자라고 터전이 있는 그곳이 고향 산천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고생하고 나서 고향 산천을 그리워하고 그래도 형님, 형수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누님들 덕분에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형님이 돌아가시고 곧바로 조카한테 상속이 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위를 돌아봐도 부모님 재산을 받아서 더 불리는 자식들은 아직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재산을 팔아 제끼는 걸 보면서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서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 상인동 대로변에 그 2층 주택도 팔고 나서 통보를 하고 시골에 집도 조만간 날아가고 땅들도 팔아 제낄 것 같습니다.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다 큰 조카가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고향 산천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지게에 저를 태우고 밭에 나가서 일한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큰 밭인데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 몇 잔에 대구에서 나오신 분한테 방앗간으로 지상권을 설정해 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레 방앗간 남양의 옥토 중에 옥토입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시골에 가면 산 이름과 골짝골짝에 이름이 다 있습니다. 금밭은 나를 주고 큰들 노는 형님을 주고 꿀안에 노는 동생을 준다고 아버님이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동생은 석굴안에 그 노는 자기 걸로 생각했는데 형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또 동생이 마음속에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밭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을 팔아 제꼈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어린 마음에도 엄마한테 왔다가 다시 자식단에 가더라도 엄마한테 가라고 했는데 엄마 말씀이 너가 형님이 너무 그렇게 했나 다 알아서 할 끼다 그러면서 곧바로 자식한테 상속을 해주는 걸 보면서 그때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함을 아시게 생각합니다. 형님한테 따귀를 맞아가면서 강력하게 엄마한테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님은 군대에서도 저한테 자전거를 사주는 등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형님의 고마움을 알고 있습니다. 형님도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오는데 위기 속에 살아남으려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제일 먼저 파는 것이 인지상정인 듯 합니다. 금밥 팔아서 사고를 해결하고 재산세를 내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재산권이 너무 궁금해서 공부를 하다가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자격증 땄고 부동산 업에 종사하면서 재산권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르면 세상에 당합니다. 자기가 배우지 못한 한을 아들한테 한풀이를 하려고 어디를 보내려고 공부를 삼수, 사수, 오수를 시키면서 한 집안의 장남을 방어치로 만들었고 50이 가까운 나이에 장가도 가지 못하는 걸 보면서 자식들한테 정신력을 물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가 장가가서 3명의 아들을 딸을 놓고 열심히 사는 걸 보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것도 한계가 왔는 것 같습니다. 시골집 팔라는데 삼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집안을 부흥하기 위해서는 몇 대가 걸리지만은 집안을 말아먹는 것은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 본대로 그대로 하는 게 자식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고생하는 걸 너무 봤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면은 엄마를 호의호식 할 줄 알았는데 막상 경제활동을 해도 내 소단지를 걸고 나서도 부모님을 케어하기란 너무너무 힘듦을 알고 조직생활 하면서 봉급이 나오면은 일정 부분을 엄마한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내가 쓸 때 쓴 돈이 내 돈이란 것을 지금에서 느낍니다. 봉급날 일정 금액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할 때 88년대에 장남이 들었으면 몇 년 안 들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들었냐고 반대가 너무 심해서 제가 엄마 국민연금을 넣어드리는데 5년 뒤에 장남이 아닌 관계로 환불하고 말았습니다. 그 환불하지 않았다면 엄마의 용돈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쉽습니다. 시골 깡천에서 장교 됐고 조정사 됐고 우리 엄마한테 보람과 기쁨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가 중간중간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고사에서 심해서 1등을 하고 나서 우리 엄마의 대답이 글장입니다. 너가 형님은 주구장창 계속해서 1등을 했는데 한 번 1등 해가지고 그 1등 가지고 뭘 하겠느냐. 다음에도 1등 해야지.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1등을 했을 때 그때 엄마의 칭찬이 있었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그것도 내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한테 단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장점을 찾고 비전을 제시하고 꿈과 희망을 줘야 될 이유를 절실하게 느껴봅니다. 아버지의 배우지 못한 한, 형님의 배우지 못한 한, 그걸 보면서 자식들한테 뭐뭐 하라 하기 전에 내 자신 스스로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형님이 쉬는 날이면 집에서 하루 종일 잠자는 거 보면서 잠도 저런 잠을 잘까? 저는 새벽 정신 쪽잠을 자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일을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규칙적으로 생활해야지 꿈도 있고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잠자다 보면 퍼지고 나태하고 결국은 정신이 육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상권이 무서워서 부동산 공부를 했고 형님의 잠 덕분에 새벽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원동이 되었듯이 고향 산천도 기억 속으로 묻고 싶습니다. 많지 않은 시골 논밭 전지를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조카들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 조카들도 살아가기가 빠듯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난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도 자기 새끼들이 우뚝 서도록 깨우치고 그 땅마저 팔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해봅니다. 고향 산천 이제 그리워하면서 부모님의 산소에 찾아뵙기가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발자국TV의 진정수입니다.